안녕하세요, 온마음입니다. 오늘은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맴돌고 있을 한마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이미 지나간 일인데 자꾸 그 순간으로 돌아가 다른 결과를 상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후회는 참 집요합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에 혼자 누우면 어김없이 찾아와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그 감정. 오늘은 이 후회라는 감정이 왜 이토록 끈질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뇌는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을 더 강하게 기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부정편향이라고 부르는데요. 좋은 일 10가지보다 나쁜 일 1가지가 더 선명하게 남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후회도 마찬가지예요. 잘한 것은 빠르게 잊히지만 잘못했다고 느끼는 선택은 뇌가 반복적으로 되감기를 합니다. 이것을 반추라고 부르는데요. 같은 생각을 멈출 수 없이 되풀이하는 현상이에요. 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으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후회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 해결이 불가능한데 뇌는 그것을 미완의 과제로 인식하고 끊임없이 다시 꺼내보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가 특히 힘든 거예요. 현재의 문제는 행동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과거의 선택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고 싶은 마음, 그 무력감이 후회를 더 깊고 오래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후회가 반드시 나쁜 감정이기만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후회를 두 종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하나는 뜨거운 후회입니다. 감정적으로 자기를 깎아내리는 후회예요. 나는 왜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 그때 나만 아니었으면. 이런 후회는 자책과 연결되어 우리를 반복적으로 괴롭힙니다. 이 후회 속에는 배움이 없어요. 자기를 벌주는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다른 하나는 차가운 후회입니다. 감정에서 한 발짝 떨어져 그 경험을 돌아보며 배움을 얻는 후회예요. 그때 이런 이유로 그렇게 선택했구나.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다르게 해봐야겠다. 이 후회는 아프지만 그 안에 성장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과거를 돌아보더라도 자기를 벌주는 방식으로 돌아보느냐, 이해하는 방식으로 돌아보느냐에 따라 후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후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후회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친구는 몇 년 전 오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확신에 차 있었는데 새로운 일이 생각만큼 풀리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매일 밤 같은 생각이 반복되었대요. 그때 그만두지 않았으면 지금쯤 승진했을 텐데 왜 그 안정적인 자리를 버렸을까? 후회가 너무 커서 한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때 왜 그만두었는지를 처음으로 차분하게 되돌아봤대요. 매일 출근이 고통스러웠던 것,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느꼈던 것. 도전해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던 그 마음. 그것들을 떠올리니 그 선택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때의 자기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게 보이기 시작했대요. 결과가 기대와 달랐을 뿐이지 선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던 거예요. 또 다른 분은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잘해드리지 못한 것을 수년째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뵐 걸. 그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명절 때마다 괴로웠대요. 그분에게 전환점이 된 건 친구의 이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그때의 너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의 내가 미안해하는 만큼 그때의 너도 충분히 애쓰고 있었어.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과거의 자기를 탓하는 대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끈질긴 후회를 어떻게 하면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때의 나에게 돌아가 보세요. 지금의 시점으로 과거를 판단하면 후회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나는 결과를 모른 채 그 순간이 가진 정보만으로 선택을 내렸어요. 그때의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결과가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때의 나를 지금의 기준으로 탓하는 건 공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 후회를 글로 적어보세요.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후회는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글로 적으면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과 사실이 분리되기 시작해요. 나는 이런 일을 후회하고 있다. 그때 나는 이런 이유로 그런 선택을 했다. 지금은 이렇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적어보면 후회의 실체가 생각보다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후회에서 하나의 배움을 꺼내보세요. 후회가 자책으로만 남으면 우리를 가라앉히지만 거기서 작은 교훈 하나를 건져 올리면 그것은 경험이 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자. 내 마음을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자. 이 한 줄이 후회를 성장으로 바꿔줍니다. 네 번째, 과거의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의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완벽한 선택이 아니었을 수 있지만 그 순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한 거예요. 여러분, 후회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는 한 후회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감정이에요. 그것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후회가 여러분을 과거에 묶어두는 밧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후회는 잠깐 돌아보는 것이지 거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뒤를 돌아보되 발은 앞을 향해 내딛는 것. 그것이 후회와 함께 살아가는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 이제는 놓아줘도 괜찮아.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과거의 손을 조용히 풀어줄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안고 괴로워하는 대신 아직 바꿀 수 있는 오늘의 마음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아쉬워도 여러분의 내일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을 쓰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지나간 선택 때문에 밤마다 마음이 무거운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그 짐을 조금 가볍게 해주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